예, 예, 예. 그,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사회만 자꾸 보게 되는 사람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요번이 4회째입니다. 사회적 농업 콜로키움 시작한 지, 큰 타이틀에는 4회라고 돼 있는데, 원래 전체 일정에는 5회째입니다. 아마 중간에 성과 보고회 하는 것도 아마 일정에 하나로 넣다 보니까, 매달 하다 보니까 아마 요번이 5회째라고 하고, 줌으로 하는 거는 4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농업에 대한 용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점과 농촌 관점에서 이렇게, 전혀, 다르던 곳에서, 다른 영역에서 접근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서로 논의를 했다면, 요번부터 한 3회 동안에는, 아주 3번이나 남았네. 실제적인, 실천 사례를 가지고 아마, 좀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번에는, 다른, 앞에 안 들으셨던 분이더라도, 쉽게, 할 수 있게, 요번에는 아마, 우선적으로, 사회째 하는 거는, 정신장애와 발달장애를 가지고, 사회적 농업을 경험해본 두 곳에 대한 발표와, 그 다음에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행복농장하고, 행복농장은 사람들이 다 외우겠어.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하고 이 두 개의 발제를 하고, 그 다음 토론이 있는데, 아마 20분 정도의 발제 제안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행복농장은 다 아니니까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좀 해주시고, 완주는 하도 많은 단체가 등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체가 듣다 보면 단체가 막 전체 그림이 없는 사람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 20분 정도에서 발표해 주시고, 그 다음 뒤에 토론자들이 또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토론자들이 많기 때문에, 8시 반까지 마치려고 하면, 바쁘게 막 달릴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집중해서 8시 반에 마치는, 줌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행복농장, 어떻게, PPT가 따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최 여사님, 준비를 해주세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행복농장이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이제 사회적 농업을 실천했는데 유익과 실천 경험에 대해서 발제를 하겠습니다. 행복농장이 시작하게 된 건 많이 들으셨겠지만 충남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마을에서 함께 협업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충남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013년도 당시에 정신장애인들 사회 진출을 위해서 구체적 사업을 구상하다가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이제 펀드를 받고 정신장애인들 공동농장 모델을 모색하다가 부산 이리 마을의 이장님, 젊은 협업농장, 정철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직업훈련과 지역주민 편견도 완화시키고 충남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형 직업재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2014년도 초에 이제 개소식을 하면서 정신장애인들이 직업 등록 인원도 5%밖에 안 됐지만 전국 정신장애 등록 인원 중에서 취업자 수도 이제 충남 정신장애인 등록 인원이 5% 정도로 굉장히 이제 수준이 낮은 수준이었고요. 정신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취업률 자체도 낮고, 이제 취업을 하더라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현병 같은 병을 이제 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0대 초반에 발병이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젊은 시절부터 발병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경험할 기회가 이제 없고, 발병 후에도 적극적인 치료를
일을 또 하지 못하거나 재활이 안 되면 대인관계나 뭐 일상생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재발로 이제 이태원이 반복되고 그리고 충남에는 또 정신재활시설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또 처음에 행복농장에서 충남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형 직업재활 모형을 개발하는데 농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복농장을 이제 마을과 협업해서 만들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또 초창기에 이제 행복농장이 초기에 설립 운영 방향은 이렇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의 정기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장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명 정도의 정신장애인을 선발해서 이들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 복귀도 가능하게 그런 경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농장을 통해서 이런 이제 운영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방향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훌륭했지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센터 직원이나 이제 정신장애인 중에서 농업을 경험해온 사람이 이제 한 명도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농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초창기 때.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이제 도입해 가면서 시도를 하고 애를 썼었는데요. 저는 이제 2014년도 이제 7월부터 행복농장에 합류를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농장이 초기부터 14년부터 이제 시작한 게 자연에서 몸과만의 건강을 되찾자라는 자연구시 이름의 프로그램을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기초과정, 숙박 프로그램으로 하는 기초과정은 한 해도 빠짐없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초기에는 이제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져온 펀드로 시작했고 2016년도에는 17년도에는 이제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농식품부 사업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올해가 이제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면서 행복농장의 정신건강 관련 네트워크 기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네트워크 기관은 빼고 정신건강 관련 네트워크 기관만 이제 올려봤는데요.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랑은 초기에 이렇게 관계를 맺고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다가 센터장이 여러 번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좀 광역센터랑 함께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 현재는 이제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동안 해왔었는데 그리고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하고는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기초과정 공동생활 과정에 이제 같이 함께하고 있는 성인정신장애인들과 함께 기초과정을 숙박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복한 우리 동네 의원은 저희 안병훈 이사장님이 운영하는 의원인데 여기에 이제 납병원을 이용하는 청년들이라든지 그리고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자살 유가족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8년차 맞는 NGO 세계심장은 이제 저희 이사장님이 상임이사로 계시는데 주축이 돼서 캄보디아에 이제 정신과 진료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NGO 단체입니다. 그래서 행복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캄보디아에도 망고농장이 있고요. 저희 행복농장도 그 망고농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캄보디아에 가봤는데 기회가 되시면은 이제 거기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되게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현재 저희가 가장 좀 중요하다, 약간 좀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런 활동 중에 하나는 홍성군 보건소와 하고 있는 이제 돌보는 농부학교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홍성군 보건소하고는 초창기부터 이제 광역센터에서 이제 연계해서 보건소 회원들도 이제 몇 분이 참가를 지속을 했었지만
홍성군 보건소 자체적으로 같이 함께 연계해서 한 거는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홍성군 보건소는 그동안 했던 이제 숙박 프로그램, 기초과정이나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농업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조금 이제 경험할 수 있는, 1년은 흐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연중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오시는 분들을 지금 4년 뭐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오시는 분들도 거의 좀 비슷하고 좀 바뀌는 분들도 있지만 농작업이나 뭐 요리 활동도 하지만 마을 산책도 하고 이제 내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연도시 말고 이제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내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통 이제 공예나 틱타임이나 뭐 영화 감상 뭐 이런 이제 음악 교육법이라든지 그런 여가 활동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이제 행복농장에서 하는 활동은 이제 보건소 밖을 나와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그것도 이제 사회복지 훈련 차원에서 하고 있고 흙 만지고 땀 흘리고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다른 농장도 만나고 그런 이제 어울려서 같이 마을 사람들하고 이제 식사도 하고 전혀 보건소에서 받지 못한 프로그램이죠. 새로운 활동을 이제 행복농장과 함께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요. 점심 식사를 하고 저수 산책도 하고 자연을 느끼고 자연에서 조용히 이제 가만히 앉아서 쉬는 시간도 갖고 그런 좀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조금 올리긴 했는데요. 참고로 그냥 보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정신장애인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저도 그렇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기 때문에 농장 스태프들 그리고 행복농장 외에 다른 농장도 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협업농장이라든지 마을 단체 이제 실무자들이라든지 그분들과 함께 저희가 정신장애 그리고 정신건강 다른 또 장애 생태치료 관련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광역센터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와서 같이 이제 모아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안병훈 이사장님이 주도해서 이런 세미나도 해마다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야지만 이제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사회적 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홍성군 보건소에서는 이제 점점 이게 관심도가 이제 높아지면서 얼마 전에는 홍성군 보건소 소장님이 직접 방문을 해서 부서별 담당 책임자들하고 함께 행복농장에 방문까지 해서 보건소랑 함께 할 수 있는 행복농장에 그리고 행복농장에 있는 마을과 함께 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확대해보자 이런 논의를 하는 시간도 갖게 됐습니다. 네, 근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여기는 뭐 몇 줄 이렇게 적어놓긴 했지만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늘 오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행복농장은 이제 농업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장 운영도 해야 되고 이제 사회적 농업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지키려고 했던 거는 농업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50% 60%대를 유지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은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참 부단히 이제 더운 여름이건 춥거나 시설하우스에서 땀 흘리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야지 농장이 이제 정체성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 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제도도 마련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저는 이제 2014년 여름부터 합류해서 지금까지 제가 뭐 메인 강사도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다른 이제 지역에 있는 다른 강사분들도 발굴해서 활동도 하지만 이게 이제 농사 짓느라 바쁘고 사람들 손님 만나라고 바쁘고 회의 다니느라고 바쁘고 하느라고 프로그램
보건소 분들이라든지 정신장애 갖고 있는 분들 만나는 그 시간을 조금 더 질적으로 좀 높이지 못했던 그런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해왔던 거 그대로 하거나 조금 더 고민을 하지 않는다거나 좀 힘들어 한다거나 요즘쯤은 좀 하기 싫어 한다거나 제가 조금 그런 거에 빠지더라고요. 몇 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변화가 필요하구나. 마침 올해 사회적 농업 사업이 끝나니 다행이다.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을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유익을 얘기를 하라 그래서 제가 뭐 생각하는 것보다 당사자 그리고 당사자들과 같이 함께 오는 그 담당 보건소라든지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중에 몇 개만 꼽아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은 마을 사람들이 이제 환대를 해준다. 너무 친절하다. 그래서 너무 이제 느낌이 좋고 기분이 좋다. 그리고 실제로 농작업 하는 동안에는 조현병을 갖고 있는 분이 한청이 들리지 않아서 좋다. 다음에는 뭐 더 길게 저희는 조금 조심스럽게 조절을 하거든요. 이렇게 일도 뭐 이렇게 작업을 할 때 너무 힘들지 않게 아니면은 좀 너무 또 가벼운가 그런 그 강도 조절을 조금 강약 조절을 하는데 어쩔 때는 조금 약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더 길게 다음에 일도 하고 땀 흘리면서 하고 싶다. 이렇게 당사자가 또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농장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농장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에 특히 젊은 협업 농장에 자주 가는 편인데 젊은 협업 농장에 가면 젊은 청년들을 같이 만나거든요. 만나서 같이 상추를 수확하면서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낯선 그 청년들과 만나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았다. 그리고 자연을 느끼니까 벼가 잘 익은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오랜만에 집에서 나와서 너무 좋다. 그리고 농장에 오면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다. 병이 낫는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초에 그 밭에 자기들이 이제 당사자들이 심은 이제 작물을 찝어서 그 앞에다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써서 꽂으라 그랬어요. 너무 이렇게 순수한 그런 모습들이 좀 느껴져서 되게 좀 감동적이었던 그런 이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느껴보시라고 사진을 좀 올린 거고요. 2019년도에 이제 홍성군 정신화복지센터 자체 평가인데요. 이제 전체 보건소 이용하는 28명 중에 19년도 당시에 57%가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로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은 거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동기를 강화할 수 있어서 사회적 농업 그런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되게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임했다. 그리고 뭐 농업 기술에 대한 기능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고, 대인관계 능력 향상이 되고, 일상생활에 이제 향상이 되는 버스 이용하고 뭐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니까 그런 모습이 있었고, 추후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하겠다 이렇게 거의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당사자 회원님들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년도 이제 상반기 평가를 얼마 전에 저희가 보건소를 직접 가서 담당 주무관님하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했는데요. 뭐 회원들이 대부분 이제 집에 계시지만 농장에 와서 이렇게 직접 생산하는 일에 참여도 하고 이제 흔하지 않은 재배 작물을 또 하기 때문에 새로워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외출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신다. 주간 이제 프로그램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나와서 이렇게 농장에 와서 자연을 느끼면서 또 만지고 하는 거에 대해 되게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작년에 만족도도 조사하고 회의를 통했는데 작년에 전달했던 그런 이제 반영 사항이 잘 된 것 같아서 만족도가 있다. 특히 이제 당뇨 환자가 계시는데 당뇨 환자분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당뇨 환자만 드실 수 있는 간식을 제공을 조금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농작업 비중을 좀 늘려달라는 그 작년에 그런 이게 평가가 있어서 좀 높였는데 그렇게 반영이 돼서 좋았다. 보건소에서 이제 담당 선생님들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이제 좀 실제적으로 좀 고용까지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흥성군 단위에서 새로운 그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모집하고 발굴하겠다. 보건소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제 회원들이 합창 공연을 했는데 저희 농장에 있는 마을 행사 때도 참여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자연구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두 분이 이제 2016년도에 두 분이 이제 고용이 돼서 한 분은 저희 농장 그리고 한 분은 이제 마을 오미 친환경 마을 협동조합에서 마을 시설 이제 관리하는 업무를 이제 주 5일을 일을 하시고 하루에 4시간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결코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형식이 이제 고용이지만 돌봄에 대한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광역센터 담당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의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좀 어려우실 때 주거독립하시고 나서 굉장히 어려우셨었거든요. 그때 약도 안 드시고 그래서 그때 한번 입원을 도와드린 적도 농장이 혼자 판단한 게 아니라 광역센터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판단을 해서 입원을 도와드렸고 그리고 이제 올해 그때 2017년도에 한번 입원하시고 나서 올해 한 번 더 입원을 2번이나 하게 됐네요. 올해는 유난히 좀 더 어려워지셨어요. 저희 농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고용이라는 형태를 유지를 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럼 돌봄으로 가야 되겠다. 이분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지역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소외시키지 않고 다시 복지시설로 들어가시지 않게 돌봄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지역사회 안에서 살 수 있는 이제 주거, 시설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저희 뭐 앞으로 계획에도 이제 들어가 있지만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동안 이제 몇 년간, 7년간 같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그 우정, 의리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저보다 한 살 많은 언니지만 언니가 없으면 되게 어려웠다. 그러면 되게 결근하시고 미안해 하시기도 하고 미안하다 혼자 이제 힘들게 했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동료같이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고 마음이 좀 무거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농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네트워크되어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하고 그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끝나는 게 2022년이다. 그걸 보완하고 이제 그 이후를 도모하자. 또 한 3, 4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사업 끝나도 저희가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핵심적으로 보건소하고 뭐 하늘이라든지 몇 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농업 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 여력만큼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자부담을 하건 사업비 받을 때보다는 조금 덜 이제 뭐 이렇게 강사비도 덜 받고 하겠지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속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안병헌 이사장님께서 연소재지에 이제 땅을 구입을 했고 거기에 소규모 노인주간 보호센터하고 공동생활 가정, 정신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이렇게 만들 계획인데 빨리 만들어야지 우리 언니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 뭐 재작년 몇 년 전부터 저희 안 이사장님이 그쪽 연구소 선생님들하고 같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생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이제 공부를 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장이 치료적 배경이 되도록 다방면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앞서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정민철 대표님께서 제가 이제 좀 당사자 많다고 했는데 오늘 저는 내용을 완전히 줄이고요. 딱 완주에서 발달장애 가족에 대해서만 아주 포커싱을 줄였고 저희의 이제 과정도 과정이지만 그냥 그 과정에서 약간 문제의식 토론은 이제 뒤에 전문가분들께서 해주실 거기 때문에 짧게 저희의 했던 과정을 짧게 소개하고 우리가 느꼈던 이익과 문제의식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는 이제 저가 이제 사회종목을 하면서 이제 가슴에 팍 박힌 표현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숨 쉬는 시간이었다. 이게 이제 사회종농업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 장애아의 엄마가 하신 표현.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족 중에서 이제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의 형제들의 얘기를 들었던 처음에 이제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만들었을 때 이제 잘 자랐고 괜찮아요 라는 얘기를 달달달 장애아 부모님들에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토크쇼를 개최를 했는데 오히려 그 당사자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잘 자라지 않았고 현재 괜찮지 않다 라고 표현을 해서 좀 마음이 더 무거워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는 항상 장애인의 부모만 생각하지만 장애를 갖지 않은 형제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장애 형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진로며 하물며 배우자까지도 이 장애인 때문에 선택을 바꾸는 한정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이제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정말 그 당사자에 대한 전문화된 서비스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당히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 같은 사례는 이제 좀 사회적 농업을 시작하면서 좀 가족 중심으로 진행을 했던 발달장애와 가족농장 사례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표는 좀 보셨을 텐데 어쨌든 완주는 사회적 농업을 기본적으로 구상할 때 사회적 약자의 삶의질을 높여보자. 그리고 그거의 수단을 농업으로 기반으로 해보자였어요. 그래서 목표 자체는 사회적 약자의 중심으로 하고 농업이 저희는 이제 제반 여건, 수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가 사회적 약자가 중체로 서도록 하자라는 거였고요. 이 사람들이 주체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농장도 만들고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킹도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소비체계도 구축하자라는 게 퍼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보였을 때 이제 어쨌든 다양한 당사자들이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는 것들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킹을 연계하는 일들을 저희 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중심으로 해서 농업을 하는 일들을 연계하는 것, 농장을 가꾸는 것,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판매로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뭐 일자리나 돌봄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이제 당사자가 할 수 있게 옆에서 이제 조력하는 일이 저희 네트워크 조직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일항 아동 발달 통합 지원 센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완주라는 지역에는 우리 지역의 발달 장애인들이 서비스 센터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멀리 가는 일이 없도록 지역에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사설 아동 발달 통합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설립 목표가 지역에 맞게 30분 안에 일항으로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접근 가능한 치료센터, 빨리 갈 수 있는 접근센터. 그래서 사회적 목표 자체가 뭐 아이를 돌본다도 있지만 우리 지역 아이들을 돌본다라는 관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를 다니는 부모님들, 20가족이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제 완주의 사회적 농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레농장이라고 하는 이제 마을 단위의 공동농장을 빌려서 시작을 했고요. 이분들이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지역 위원장님, 마을의 어르신들이 농사 강사로 활동을 해주시고 할머니들 멘토를 붙여서 농사일을 좀 도와주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역사회와의 관계 맺는 일을 또 중요시 했기 때문에 같이 몸을 부대끼고 정서적으로 맞게 하는 이런 활동들, 같이 노는 것들, 게임들, 같이 밥 해 먹는 일, 같이 할머니랑 일하는 일,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진행을 했고요. 요리교실 같은 것들도 아이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경험이면서, 근데 이게 또 아이들이 해보는 경험도 있지만 엄마들이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한 것들을 로컬푸드에 팔아보면서, 이게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팔아보면서 좀 소득 활동도 해보고 농사를 좀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보는 활동들, 그리고 여기에서 수확된 것들은 아이들 통장으로 입금해보면서 뭔가 자립적인 활동들을 스스로 해보는 경험들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엄마들이 이제 우리끼리 이건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논의들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매주 정기적으로 엄마들끼리 만나니까 엄마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아이들의 상담 문제, 아이들 특히 진로에 대한 문제, 뭐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일상적에서는 그렇게 물어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무엇보다 엄마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시선에도 위축이 된다. 아무런 걸 하지 않고 아이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도 괜히 외부의 시선에 위축이 되고 아이가 조심스러워서, 아까 초반에 내가 숨쉬는 시간이었다라는 말을 한 게 좀 편안하게 트일 수 있는, 아이들한테 좀 자유롭게 있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한데 그게 좀 농장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소리를 좀 질러도 되고 뛰어놀아도 되고 조금 이제 발작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해도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서로의 부모님들이니까, 서로의 아이들의 부모님들이니까 그런 점이 좀 편안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좀 그래도 농장쯤 애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만들어주고 싶었다 해서 농장이 좀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협동조합이 설립이 실제로 됐고요. 키울 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이고, 뭐 아이를 키우고 농산물을 키우고 꿈을 키운다라는 뜻이고, 사회적 농장을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부모님들의 연대, 공동육아, 육아 플러스 뭐 진로 탐색까지 연결되는 그런 키우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실 2018년도에 저희랑 처음으로 했던 게 이제 키우 협동조합의 부모님들이시고, 18, 19년도에는 저희 완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사업비로 같이 이제 농장 활동을 하시다가 19년도에 협동조합을 만드시고 2020년도에 자체적으로 농식품부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빌려 쓰는 농장은 마음껏 꾸밀 수 없고 마음껏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체 농장을 만들고, 이제 아무래도 엄마들은 차량이 없으신 엄마들도 있고 치료센터에서 좀 가까워야 수시로 들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동발달 종합지원센터 옆에 농장을 둡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치료받는 동안 농사를 좀 거들기도 하고, 센터에 간 김에 농장을 좀 들렀다 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농장을 만들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엄마들이 아직도 열심히, 그리고 좀 감사한 건 한 7가족 정도가 5년 동안 계속 참여하고 계시고, 뭐 2년차에 했던 것들도 꾸준히 계속 관계가 이제 좀 깊게 된다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처음에는 엄마들 중심으로 약간 체험 프로그램처럼 하는데, 갈수록 서로 아빠들끼리 이제 뭐 술 한잔 하는 자리도 만들어드리고, 속 얘기도 좀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농사라는 게 아빠들의 힘이 좀 필요해요. 여기 이렇게 천막 치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고랑을 타거나, 이런 일들도 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는 그런 처음에 엄마들 중심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면 아빠들의 중심으로 또 단단해지면서 가족 간의 연계가 탄탄해지는 그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엄마들도 여러 가지 구매들을 하시는 농산물도 많이 팔아보시고 최근에 이제 건조기를 이제 들여서 여러 가지 작물들도 견주에서도 팔아보고 이제 분말로도 팔라고 하면서 다양하게 농산물의 수확을 소득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들은 장기적으로 갖고 가자라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대로 이제 이분들의 인터뷰를 해본 건 2020년도에, 그러니까 3년 차에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인터뷰를 해봤을 때, 발달장애아 가족분들은 어쨌든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이제 프로그램이 유익해서 작물을 키우는 재미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답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장에서 좀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좀 재밌게 하는, 그리고 엄마들이 일상 중에서 좀 힘드시니까 좀 편안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그래서 좀 재밌게, 좀 열심히 좀 기획을 해서 프로그램을 좀 짰었고요. 여기는 일학 선생님들이 또 워낙 그런 치유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잘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유익하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참여하고 싶다라는 가정이 이제 전체 21가족 중에 15가족. 그리고 보통 참여하고 싶다와 보통이라고 하는 가정도 한 2가족 정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참여하고 싶다는 거에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어려움은 사실 농사 짓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자들도 작물을 생산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또 이거를 판매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 건 또 더 어렵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느끼셨고요.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 농업을 하면서는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장애인 부모님들은 요즘에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떤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저도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실은 아버님들끼리 술 한잔 하시면서는 그런 얘기까지도 내가 정말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다라고 할 정도. 그리고 사실은 그런 얘기를 이제는 드러낼 수 있는 대상자들이 생겨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오랜 동안 정기적으로 땀을 흘리면서 만나는 사람들끼리의 유대감이 굉장히 돈독해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지만 여전히 너무 한계점들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발달장애아 가족 당사자들의 조직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애초부터의 계획은 이제 당사자를 주체로 세우는 목표, 사실 저희 맘대로 세운 목표지만 그 목표를 세웠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았으나 발달장애아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이미 치열하신 상황. 사실 엄마들은 회의 한번 잡기가 어려워. 그리고 초반에는 엄마들 중심으로 임원 활동이나 기획 회의들을 좀 했는데 가정이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활동을 좀 하시니까 이제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데 다른 바깥 활동을 하면서의 좀 불협화음이나 가정에서의 어려움들도 있고 실제로 어머니들이 이미 한 사람 목 이상, 뭐 2사람 목 이상씩 아이들을 이제 등하교 시키고 치유센터도 데려가고 그다음에 보통의 아이들보다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그런 일들로 충분히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달자 장애아 가족들의 참여는 굉장히 어렵고 초반 2년 동안에는 저희 완산넷이 많은 부분을 챙겨드렸어요. 계획하고 사람 모으고 프로그램 짜고 이런 것들 많이 챙겨드렸고 3년차 이제 키울에서 당사자 사업이 되면서 직접 사업을 받으시면서부터는 또 일학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옆에서 도와주시는 조직들로 인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가족 중심으로 참여가 어렵고 이런 게 이제 수반되지 않으면 좀 이제 다른 조직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장 이제 두 번째로는 엄마들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농업 수익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완주가 그나마 로컬 푸드도 있고 이제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서도 좀 협력적으로 구매를 해주고 해서 그나마 팔리지만 그래도 이 여러 사람의 활동을 이어가기에는 상당히 수익이 되죠.
사실 연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6천만 원 사업비가 나오지만 그 사업비가 끊기고 자체적으로 그 6천만 원을 감당해내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권과의 연결들을 모색해 보려고 했으나 아직은 하지 못했어요. 교육청이라던가 바우처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아직 뚫지는 못했고, 저는 이것들을 했던 좀 사례들을 좀 구체적으로 확장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의 유익, 사회적 농업을 하면서 어떤 유익이 있었는지를 보면 어쨌든 지속적인 가족들과의 관계가 유지됐다는 점들, 그리고 사실 이게 5년차가 7가족이지만 계속 한 번 했던 가족들이 이제 학교에 진학한다던가 하는 것들, 뭔가에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꾸준히 참여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교류하고 마음의 연문을 여는 게 좀 가능하더라. 그리고 저는 서로 연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주는 위로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사자들을 연결하고 서로를 유치하고 위로할 수 있게 어쨌든 그 사람들이 견디게 하는 힘을 만들었던 건 사회적농업으로 인한 네트워킹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그런 당사자 중심으로 계속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그래서 아까 가족의 문제, 형제의 문제까지 왔던 것들도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계속 하게 되더라. 그리고 그것들이 또 당사자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이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거에 대한 진정성이 합해지면서 좀 여러 주체들이 협력하게 돼요. 뭐 복지기관에 있으신 분들도 이제 콜로키움에 들어와 계신데 그 각 복지기관들의 과업과 숙제와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협력하기 어려운, 각 기관의 숙제가 있기 때문에 협력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정말 이 사람들 당사자들의 문제로 계속 고민을 집중하니까 이제 하나씩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것들이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제가 사회적농업을 5년차 하면서 이제 꼭 깨달은 건 농촌의 돌봄은 도시의 돌봄과는 완전히 좀 달라야 된다. 도시의 돌봄이 좀 전문화된 서비스, 좀 세분화된 그런 거라면 농촌은 오히려 조금 안전하게 보호받고 같이 모여있고 좀 연대하고 융합하고 하는 것들이 더 농촌에는 맞겠다. 사실 그런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들이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농업으로는 그러니까 농촌 다음에 돌봄 효과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저는 좀 지금부터는 좀 어딘가에서 사례가 좀 있다면 그거를 좀 아주 디테일하게 좀 확산할 수 있게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업으로, 어떤 예산으로, 어떤 부처와 협의해서 얼마만큼의 뭐 예산이 세이브된 거, 얼마만큼의 사업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런 좀 구체적으로 다른 조직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사례들을 확산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고, 저는 완주 사례를 보고 다른 이제 전라북도권의 농장들을 보면서도 제 기준에서는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의 삶을 고민하면서 진로도 고민하고, 아까 숙소 이런 것들, 일자리 그런 것들을 확산하는 데는 저는 당사자 중심으로 고민하는 게 조금 더 지향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가 사실은 욕심은 사회적 농업을 완주가 좋은 사례를 만들고 싶었고, 지속 가능한 모델도 만들고 싶었고, 그러면서 처음에 완주에서는 너무나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완주에서는 되겠구나, 이거는 지속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조금 그때는 좀 자신만만했던 것 같은데요. 5년차 되니까 더 자신이 없어지네요. 이 자신이 없어진다는 게 굉장히 큰 뿌리 깊은 문제고, 이것들은
우리끼리는 지속 가능성을 찾기는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오히려 이 논의를 바탕으로 좀 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여러 가지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사회종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거를 당사자들에게 지속 가능성을 만드세요라는 건 불가능한 얘기다. 농촌의 현실에서. 그런 거를 최근에 더 깨달았고 그걸 가능하게 해보려고 했던 게 조금은 무모하면서도 좀 그랬다. 내가 좀 너무 건넘었다? 약간 건넘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건 내가 제도를 만드는데 더 도와주세요라고 힘을 내야 되는 부분이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아무튼 조금 정리가 안 됐지만 아무튼 이거는 당사자들이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기는 정말 힘든 일이고 이걸 기반으로 같이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그래도 사회적 농업은 통합적으로 힘을 모으고 연대하는 거에 디딤돌이 되고 농촌의 복지 모델의 지향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0분 정도가 남았네요. 그 다음에, 지금 토론하셔야 될 분이 6명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지금 두 농장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지금 이제 강조하는 부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맞다라기보다는 토론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제안해 주실 것 내지는 경험해 보신 거를 가지고 토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고요. 그러면 포스트에 있듯이 순서는 그런 식으로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연나 선생님 하고 그다음에 김정섭 그다음에 안병헌 선생 이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원래 적혀있는 대로. 그다음에 최정건 선생님, 김철업 선생님, 방대진 선생님 이런 순서거든요. 그럼 토론을 김연나 선생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란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포스터에 맨 먼저 이름 있는지 몰랐습니다. 세 번째인 줄 알았는데 포스터가 그 사이에 바뀌었는지. 네. 두 사례를 들었고요. 한 사례는 워낙 늘 말씀을 하시는 사례여서 친근하게 다시 정리하는 마음으로 보았는데 또 이렇게 쓰신 걸 보니까 좀 또 느낌이 달랐고요. 두 번째 사례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사례를 보면서 계속 저의 생각은 체험농장, 치유농장, 사회적 농장 이런 게 막 이렇게 도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면서 제 기준으로는 이런 느낌으로 읽어요. 뭐냐면 이 농장이 복지관에 현장 체험을 하는 그런 현장으로서 보여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럼 이거 뭐가 다를까? 무엇으로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혹은 직업 재활이나 혹은 사회 적응 프로그램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게 아니려면 무엇이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사회적 농업을 알기 시작할 초창기에는 그 생각을 못하고, 실은 아까 그 완주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사회적 농업이 농촌에서 복지를 하는데 정말 좋은 모델이야 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복지가 어떻게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지? 이것만 계속 신경을 썼거든요. 그런데 어떤 측면으로 계속 몇 년을 쭉 이걸 훑어보니까 이건 복지관이 조금만 더 잘하면 직업재활 그쪽에서 조금만 더 잘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이러고 있나? 그래서 사실 오히려 복지가 더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도 거기까지만 생각했는데 정민철 선생님하고 오늘 최동수 선생님이 여기 쓰신 것처럼 아, 내가 농업을 몰라서 여기서는 농산물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농장이야.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농작업을 해서 뭐가 나와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농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하고 반대하고 또 옆에 있는 농장들 그 농촌이라는 마을 안에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이 같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쪽으로 제가 이제 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실은 이제 지금 복지 쪽에서도 다소 다른 복지 하고 싶어 우리 복지 지금 정말 잘못하고 있어 라고 하는 측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프로그램 기획 그거 사회복지사가 해야 돼? 아니잖아. 그 당사자들 자기가 뭘 원해서 하는지 해야지 라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수들이 모여서 오늘 뭐 할까요? 라고 의논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기획서 자체가 없어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 물론 그렇지만 그것을 하는 과정 하나하나에서 전문가적인 시선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요렇게 말하면 좋겠다라든지 이분이 요렇게 되도록 하면 좋겠다라든지 하는 것을 끼워 넣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사회복지 자격증 뭐 별 의미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최정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우리 프로그램을 뭘 할까? 내가 너무 농업해서 프로그램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프로그램이 없어야지만 사실은 이게 사회적 농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농장에서 프로그램 갖고 합니까? 그냥 농사 짓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 안에서 그래도 조금 더 예를 들자면 수학을 할 때 조금 더 파티를 한다든지 뭔가 좀 다른 것들을 계속 이제 끼워 넣을 수는 있죠. 그러나 너무 프로그램을 고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평가, 그 당사자들 평가 있었잖아요. 당사자들 평가에서 정서적 안정, 자존감 향상, 자아 실현, 저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왔고요. 한데 모두가 관심을 갖고 맺어주는 느낌. 그 다음에 집을 나올 수 있었다. 집을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집을 나와서 좋았지만 나와서 갈 데가 있어서 좋았던 거죠. 거기까지 안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갈대를 제공해줬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좋았던 것 같고, 청년들과 만남,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농장에서, 유익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단계에서는 주민이 환대하고 청년들이 좋아하고에서부터, 내가 청년들을 좋아하고 내가 주민들을 환대하고 나도 누군가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가는 거 누군가의 관심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지라고 하는 고민을 같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최정 선생님 거기서 일하시면서 엄청 힘드신 거 아는데 뭐랄까.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 되게 관건이, 우리는 농업 생산물의 50% 그것을 내가 못 달성해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조금, 그렇게 달성하시자니, 거기다가 이거에 몇 명 안 들고, 또 언니는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고,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은 최정 선생님이, 농사 지어서 농장이 운영됐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럴 수는 있는데, 선생님의, 파트너는 언니도 좋지만, 사회복지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좀 더, 언니를 돌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언니를 직접 돌봤기 때문에 언니와 선생님 사이에 굉장한 자매행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니까는 최정 선생님은 언니만의 선생님은 아니니까, 나는 행복농장의 확장성에 대해서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오랜 5년, 6년 동안 계속 한 언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언니와 선생님이 이제 파트너가 됐다면 두 사람이 또 어떤 사람과 같이 할 것인가. 이게 되게 확장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언니도 이제는 내가 농장에서 5, 6년 이렇게 일했고 여기 구성원처럼 됐고 내가 이제 최정 선생님이 힘든가 아닌가를 걱정하는 사람이 됐고 그랬다면 이제 또 다른 나의 후배를 걱정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어떤 것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앞으로의 계획에서는 사실은 또 다른 집단 시설이 만들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그것들은 좀 잘 계획이 좀 잘 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행복농장이 갖고 있는 저력이 있으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완주 경우는 제가 이 사례에서 발표하신 것 중에서 처음 들었는데 완주를 들으면서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한 10년 후에 한국의 사회적 농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 편 한 편씩 농장들을 소개하거나 이런 책을 쓴다면 오늘 발표하신 부분은 그 책의 한 2페이지 정도 앞일 것이다. 제 말은 이제 그러니까 5년 동안 힘들고 5년 되게 오래 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그 발표를 듣다 보면 이제 초기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내가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이제 초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농장으로서의 변모가 잘 잡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시작하는 말처럼, 약간 뭐라 그럴까요? 부모 자조 모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넘어서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께서는 이 농장이 당사자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달랐거든요. 뭐냐 하면,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엮어가기도 되게 힘들어요. 우리는 그들의 삶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 삶을 지원하는 어떠한, 그 방법과 장소가 농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농장의 운영이나, 뭐 이런 부분은, 그 농장을 경영하는 분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경영을 부모들이 신경 쓰지 않고 부모들은 가족들과 더불어서 거기서 어떻게 자기 삶들을 가지고 싶은 삶으로 모색해 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회와 연결할 것인가, 이것만 연습하고 훈련하고 궁리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족하다. 그 기회만 이 농장에서 만들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몇몇 분이 내가 직접 농장을 해볼래, 내일 안 하고 하면 좋죠. 그러면 자기 그 생업 없애고 농장 와서 농장 같이 하시는 거죠. 그 정도로 농장을 운영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야지 이것이 사회적 농장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작은 그런 작다고 생각하지만 그 토지까지 막 갖고 있는 그러한 자조 모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이 고민하시는 부분하고는 다른 고민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첫 번째 토론자로 했는데도 아주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고, 네. 그럼 두 번째 토론으로 김전석 박사님, 예.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사회적 농업의 유익, 사회적 농업을 하면 뭐가 좋은가, 이런 얘기로 이제 서로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들이 농장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인데, 올해 제 연구 때문에 그동안 한 25개 정도의 사회적 농장들 방문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다 한 건 아니고요. 연구진 돌아가면서 사실 25개 인터뷰 기록들을 좀 계속 검토 중인데,
오늘 발표에서 나온 유익함하고 거의 이제 그 내용들이 대체로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농장 활동하시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특히 이제 발달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쪽 영역에서는 기능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던데 저는 좀 약간 어감이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기능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유익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누구든지 사회적 농업이든 실용업이든 이야기하면 다 그 얘기를 첫 번째 꼽는 거니까 다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제 나온 얘기 중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유익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김영란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지점인데 동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그게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제가 저희 연구실 인터뷰한 대목에서도 아주 빈도높게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농업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그 복지 농업이 아니고 또는 무슨 농업이 아니고 사회적 농업이라고 이야기할 때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일단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만나서 점차 어울려가게 되는 경험을 쌓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사회적 농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도해볼 만한 가치 있는 일이고 일부 그 약간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의 성과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주나 홍성의 사례를 보더라도요. 그 다음에 이제 은연중에 이제 홍성의 경우도 그렇고 완주도 그렇고 계속 고민 지점 중에 나오는 그 지점이 동일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라고 표현을 될까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요새 대선 과정에서 언론에 많이 나왔던 전국 장애인 차별 척결 전장년이죠, 전장년. 정확한 이름이 안 나온 기억이 안 나는 맨 뒤에 차별 척결 연대인가 그럴 겁니다. 그쪽에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분이 이론서를 하나 몇 년 전에 쓰고 있는데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사자주의, 그분은 당사자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체가 돼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장애인의 개인적인 결정권, 자기 결정 권리를 무시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장애인 복지다라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실천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하겠다라고 나온 것이 당사자주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주의를 결국에는 그 저자가 반대하는 이유는 장애를 새롭게 정의하기 때문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신체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가 없이는 또는 휠체어를 타고 가도 도로 상황이 그 교통시설이 안 좋은 곳에서 이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장애인이 있다 할 때 어느 지역사회를 봤더니 거기는 도로시설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활동보조에 항상 붙어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이동할 수 있다 라면 그 장애인은 장애인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이동하는데 적어도 이동에 관해서 거의 장애가 없는 거에 가까운 거죠.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장애는 원인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일종의 결과인 것인데 장애가 있어서 이분들이 힘든 것이 아니고 이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동하지 못하게 또 이제 사회적 농업 쪽으로 오면 특히 이제 성인 정신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까 홍성 보건소에서 그런 얘기 나왔는데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꽤 있으실 거라고요. 발달장애 있는 부모들도 조금이라도 좀 경제활동을 하면 그게 동시에 사회활동이기도 할 테니까 이런 기대가 있을 텐데 이게 어려운 것은 장애가 있어서 어려운 것인가 아니면 그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사회의 책임인가? 사회가 원인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사회가 원인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근로능력이 자활적으로 쓰는 말로 근로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모자라더라도 농사짓고 약간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주는 지역사회가 있다면, 또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곳에서 농사를 경제활동으로 삼아서 왔다 갔다 하는 장애인은 덜 장애인인 거죠, 사실. 또는 아주 훌륭한 지역사회라면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책의 저자는 그런데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만으로 그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다수를 구성하는 비장애인들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하거든요. 이건 장애인 자립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 사회 구성원 모두의 연립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란히 같이 사는 문제다. 자립이란 말 싫다. 연립이란 말을 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농장의 비전도 그렇고요. 완주도 그렇고 이제 그 문제에 저는 공차 이제 조금씩 선명하게 그 문제가 들어오는 지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농장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곳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신 분 중에 좀 본인의 의지가 있고 의욕이 있고 좀 하실 만한 분을 직접 고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행복농장의 현재 농업 경영 규모로는 다른 지원 없이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지요. 사실 최 선생님 스스로도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민들 대부분이 그렇긴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근로능력이 평균으로 봤을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들과 비교해서 그 평균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주거나 어느 정도 급여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정치는 정부가 만들거나 지자체가 만들거나 공공부문이 안 움직인다면 지역사회가 어떻게 좀 만들어야 되는 사회 몫을 넘겨져 오는 거죠. 그 부분이 좀 답답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주 같은 경우에도 키움협동조합에서 만들어서 그래도 거기는 사회적 경제판에 여러 협동조 조직들이 협력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만든 생산한 농산물은 우선 팔아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제가 안 가봤지만 이렇게 돈벌이가 안 될 거예요. 사실은 생산성이 현재로서 높진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치가 필요한 거죠. 지역사회 안에서. 더 바람직하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공적인 제도를 통해서 연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제 2019년에 사회보장 사업 109건의 사업 지침을 제가 검토한 적이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 그렇게 딱히 마음에 드는 그 경제활동, 직업활동 참여 이런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뭐는 없더라고요. 사회보장 사업은. 그 다음에 뭐 기존의 대표적인 장애인 보호작업장 사업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없죠. 뭐 10명 이상 있어야 돼요. 장애인. 이래가지고는 뭐 어려운 거죠. 장애인 고용보험공단의 인턴제 정도가 좀 괜찮은데 이건 한시적이잖아요. 6개월인가 1년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고 근데 이 제도 개선이라는 거는 그냥 고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세력도 있어야 되고 정치적인 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 농업을 하는 그룹들이 사회적 농업이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유익한 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하는 작업 그러면서 확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제도가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서 제도까지는 아닌데 지방자치단체 정책으로라도 실현되기 전까지는 지역의 농민들이 좀 더 거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농장 혼자 저렇게 하는 것보다 물론 협업농장 항상 옆에 거들지만 전국에 더 다른 농장들이 같이 거들고 같이 참여하고 완주에도 여러 사회적 경제에 들어와 있는 조직들이 해야 되고 저는 결국은 뭐 장애인들 보고 자립해라 이거는 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장애가 있으신 분은 근로 능력이 0이고 비장애는 1이고 이런데 그게 아니고 0.7도 있고 0.3도 있고 0.5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비장애인들도 농사를 시켜보면 근로 능력이 0.2 이런 경우 많습니다. 저도 지금 농사 일을 하라고 그러면 0.5가 안 되지 싶은데 그런데 이렇게 성을 딱 그어서 1 아니면 0 이렇게 생각하냐는 거죠. 1이 되는 사람과 0.3이 되는 사람과 0.7이 되는 사람들이 같이 농사 지으면서 좀 나눠 먹고 결국은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1 되는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눠줘야 되니까 이럴 수 있는데 세상 모든 일이 그렇죠. 다 능력주의대로 굴러가는 세상은 거의 지옥일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뭐랄까 제도를 세팅하기 전까지는 만들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력으로 지역사회에서 확산하고 민간에서 먼저 좀 그런 농민들을 불러들이고 각종 지역사회 기관단체들이 함께 뭔가 좀 기반을 만들어서 장애인, 비장애인 너무 구별하지도 말고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농사에서 농업하는 근로능력은 중요하니까 하지만 구별하지 말고 근로능력 1.0 만점 되는 사람이나 0.5 되는 사람이나 0.3 되는 사람이나 적당히 같이 좀 섞어서 농사 짓고 같이 나눠 먹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좀 힘들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자체나 정부가 여기에 영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원문을 만들어 가는 것을 중요한 앞으로 과제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 길게 하는 토론자를 앞쪽에 2명을 배치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빨리 진도가 나갈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한병헌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이 어떻게 사회적 농업력에서 어떻게 유익이 있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는 참여자는 누구고 이 참여자를 또 운영하시는 분들은 누구고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그 세 가지로 그냥 정리를 해본다. 우선 정신장애인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이거 정신장애는요 정의가 안 내려져 있어요.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 정신병 환자 아시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저도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발달장애는 어디까지일까요? 지적장애, 자폐장애, 자폐도 범주성 장애라고 해요.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럼이란 건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까 김정석 박사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거든요. 장애가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닙니다. 지금 지적장애도 더 많은 숫자는 경계성 장애라고 해서 70까지는 지적장애예요. 71은 장애가 아닙니다. IQ 1차이면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회성숙지수라는 것도 또 70 이하가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회적 농업 영역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은 뭘까? 정신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청이 하루 중에 몇 번 들려야 될까? 잘 모릅니다. 이게 지금 갈수록 정부가 정신장애인 등록도 안 받아줍니다. 왜? 숫자가 늘어나니까. 강박증이 정신장애로 들어왔는데 드럽게 안 받아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정신질환자는 누구고, 정신장애인은 누구고, 지적장애인은 누구고, 발달장애인 중에 요새 울영우가 나오면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든지, 그것도 자폐장애가 안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너무 한정될 거 없다. 마음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심각한 이거에 따라 우리는 달리 가야 된다. 그만큼 복잡한 대상군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장애 등록이 된 분들만 할 거냐, 진단 내린 사람까지 할 거냐, 이건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풀어야 될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럼 운영하시는 분들은 누가 운영할 수 있겠냐? 아까 치료센터를 기반으로 했고, 저야 이제 제가 정신과 의사니까 저희 정신건강센터 제가 센터장에 있을 때 했기 때문에 아니까 그런데 그럼 나머지는 할 수 있느냐? 그럼 그 농장은 누가 해야겠냐? 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을 누가 운영할 거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사회적 기업하면서 세탁 공장 할 때 세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건지, 사회복지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세탁 기술자가 필요한 건지, 둘 다 필요한 건지, 그냥 빨래도 세탁 기술 자격증도 없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죠. 마음 좋고 세탁을 그냥 잘하는 분이 필요한 건지 똑같습니다. 사회적 농업 현장에서 누가 필요할 거냐? 앞으로 그 서티피케이션을 누가 줄 거냐? 국가에서 네덜란드는 이수를 하게 됐죠. 치매를 이수한 분들이 치매 노인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잘 작동할까? 한국 사회에서. 이것도 저희가 고민하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거 서티피케이션 자격으로 가거나 인증으로 가면 또 하나 망할 겁니다. 한국 사회. 그것도 그렇게 안 줄 거거든요. 자,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우리가 앞으로 차후에 한국농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1세대 사회적 농업을 하고 있는 그룹들이 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맞는 앞으로 제안을 해줘야 돼요. 보건복지부 절대 관심 없고 농림부 알지도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무슨 서비스를 할 거냐, 여기서. 지금 계속 나온 것이 두 군데에서도 이게 레플리케이션이 가능하냐, 복제가 가능하고 커질 수 있느냐, 지속 가능하냐. 서비스는 아직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고용을 할 거냐. 직접 고용을 하면 고용지원 장려금이라든지 장애복지카드가 있으면 그걸 받으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거든요. 일정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다른 지원금을 붙여야 된다. 직접 고용이 오히려 다른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원금이 생산 시선도 어려워요. 저도 이제 서비스 대통으로 해적 기업을 하면서 정신장애인분들, 지적장애, 자폐장애인 친구들도 고용을 해봤지만, 엔간한 생산력 아니면 후원금 아니면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농업 현장에서 이걸 맞춘다? 저는 불가능하다. 우선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러면 또 그거만 있겠느냐, 직접 고용이나. 치료적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어요. 교육훈련을 같이 볼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초창기. 그래도, 완주에서 하는 모델이 바로 치료적 거기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행복농장은 어디로 갔느냐? 교육, 훈련, 재활 이쪽으로 가면 돼요. 아니요, 치료로 갈 수도 있어요. 치료적 모델이 있습니다. 치료라는 건 1차적 치료. 그 1차적 치료는 뭐냐? 직접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타겟 심텀이 있고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더 연구 개발을 해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교육하는 거. 그냥 와서 농부가 안 돼도 돼. 그냥 농업교육 받듯이 와서 장애인분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했어. 이걸 목적을 가지고 이것도 더 사회적 농업, 충분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치료입니다. 그 다음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교육 훈련입니다. 생산은 부가가치가 제일 적습니다. 저는 생산 좋지만 이 부가가치 높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재화를 요구할 것인지. 아까 유익하거든요. 유익하다는 건 뭐냐? 치료 효과가 있고 훈련하면 여기 와서 했던 효과가 난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 입증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치유농업에서 무슨 연구 아니요. 원해치료라든지 이미 데이터는 다 나와 있고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완주에서도 치료센터에는 이 치료센터가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이번에도 몇 번 반복됐고 하드웨어 규정에 안 맞고 너 안 맞고 너 안 맞고 이거 어떻게 완화할 거야. 기존에 나와 있는 이 제도 활용해야 됩니다. 더 이상 안 만들어진다니까요. 그거에서 우리가 사회적 농업에 어떻게 모디피케이션하고 할 거냐. 이게 부가가치가 제일 높습니다. 이거 왜 안 가져오죠?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농촌에 저희가 공동생활과정을 하겠다. 아니면 치료센터를 낸다. 노인주간보호센터. 농촌에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고 치료센터가 있고 공동생활과정이 있다고. 그럼 이건 사회적 농업이다. 아니죠. 어떻게 치유센터라든지 치료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적 농업이 될 수 있다. 어느 정도. 그건 누가 정할 거예요. 이거는 복지관에서 농업 프로그램을 했으면 사회적 농업인가? 이거에 대한 컨센서스는 정말 좀 앞으로 남았지만 이거 우리가 해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노인주간보호센터를 하는데 이걸 사회적 농업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농업활동을 얼만큼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되지? 이런 고민들. 그러나 그 부가가치는 뭐가 더 높냐? 더 높은 걸 포기하고는 이 사업은 지원금 없으면 100% 불가능하다. 언제까지 지원금을 가겠습니까? 그럼 기존에 나와 있는 치료라든지 치유 이걸로 퍼블릭 펀드가 제공하는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저희는 지속 가능하고 그 당연히 유익하니까 그걸 주는 거거든요.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또는 지자체 바우처 사업비라든지 그건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국제 가능한 모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우리가 참여자들도 정말 다양할 수 있고 또 실행하는 운영자들도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건지 그 프로그램은 어떤 걸 해나갈 건지를 좀 더 심도 있게 더 이제 5년 시범사업 지났으니까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토론하고 3분 남았거든요. 이제 뭐 시간은 5분밖에 안 남았지만 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마지막 오늘 뭐 여러 가지 두 사례를 가지고 여러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좀 정리해도 다음 나중에 뭐 여러 가지 고민거리고 중요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최정근 선생님 의견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처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이 피곤한 시간에 왜 있을까 계속 그런 게 있는데, 아마도 지금 발제하셨던 그 최정선 선생님과 엄마 아빠가 같은 이유로 여기 불려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회적 농업을 좀 하고 있지는 않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 중에서도 18년부터 제가 서울 봉천 관악구에서 한울재단이 있고, 제가 하는 사업에 같이 하는 우리 당사자분들 중에서 농업과 농촌에 관심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매년 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사회적 농업에 대한 개념보다도 전 사회복지를 좀 늦게 했고, 그래서 2005년도에 아마 한국에서 처음으로 당사자와 또 사회복지자들을 이끌고 일본 베델의 집에 방문을 2005년도에 했고, 지금까지는 9번, 10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울과 베델의 교류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갈 때마다 느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시골 마을이죠. 시골 마을에서 당사자들과 워커들이 같이 농사 짓고 나누고, 또 그 시스템에 관통하는 철학들에 대한 부분들을 봤고요. 그래서 그 뒤에 저는 서천군 장애인복지관 관장을 하면서 보호자업장을 좀 만들자. 그래서 이제 무모한 시도를 했습니다. 아주 안 망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김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김공장을 먹는 식품을 가공식품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었고요. 아무튼 그걸 하면서 거기도 일자리는 더 필요한데, 그래서 떡 공장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파일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동안 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했고요. 그랬더니 똑같은 급여를 받는데, 꽃을 키우는 파일 농장에 종사하는 주로 이제 발달장애인분들이죠. 이분들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러던 차에 한울에 이제 커뮤니티 은사이신 이용표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 아들이 이제 자폐성 발달장애입니다. 이제 그 사적으로 이제 또 고민을 하다가 제가 15년도에 이제 한울에 합류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건 없지만, 15년, 16년도에는 강화도에 인천교육청과 함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농업을 가르치는 전문학교. 우리 장애인분들 대학 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만 입학할 수 있는 전문학교를 강화했다가 설립을 하고, 거기 졸업생들이 인근에서 같이 살면서 농업을 통해서 우리 회복을 좀 할 수 없을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인천교육청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도도 해봤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저는 정신장애인들과 현재 하루에도 여러 번 싸우기도 하고 만나고 사는데요. 저는 사회복지 하기 전에 신문기자 생활을 한 10년 했습니다. 제가 한울에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정신장애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누가 생산할까? 많은 부분이 언론이 생산한다고 판단을 했고, 우리 당사자 중에 한 분이 기자 출신의 분이 있어서 둘이서 15년, 16년, 17년 준비해서 18년도에 마인드포스트라는 신문을 창간해서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놀라운 체험을 좀 합니다. 박종원 선생님이란 분이 지금 편집국장인데 당사자죠. 이분 한 20몇 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정신과 선생님 만나서 상담도 하고 약도 받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도. 그런데 저랑 같이 공부하고 취재하고 정식 참가를 하고 책임을 갖고 월급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한 달에 저희가 30, 50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분은 다세대 주택 5층에 삽니다.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외출을 하려면 최소 2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아주 심한 강박을 갖고 계셔서 1층 내려왔다가 가스불을 안 껐거나 올라가고 자물쇠 이 반복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2시간 이상 반복했습니다. 근데 일이 생기고 관계가 생기니까 점점 줄어 3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프리패스해요.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친동생처럼 같이 고민하고 일하면서. 그러면 이런 어떤 관계 안에서 회복되는 과정들에 있는 정신장애인들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을 통해서 해볼까? 이거를 갖게 한 것은
제 여동생은 최정선입니다. 뭐하니 너는 뭐하고 살아? 그랬더니 행복농장을 한다. 그래서 한번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18년도부터 사회적 농업 공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 때, 그다음에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제도, 그래, 확장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대단히 필요하고 해서 이번 대선, 그다음에 인천시장 그 지선 때도 여러 가지 이것이 공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실제로 만약에 다른 누군가 됐으면 여러 가지 좀 바뀔 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사를 접은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는 한 56명 저희가 운영하는 지원주택, 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공동체주택, 아까 뭐 그룹홈 말씀하셨는데 그룹홈은 거의 안 되고요. 거기에 속한 당사자들과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자, 당사자들과 농업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이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저희가 강화에다가 향후에 행복농장, 아니 사회적 농업을 하고 싶은데 농업 플러스 이걸 농업이 아니죠. 회복을 지원하는 승마장이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 좋겠다.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우리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그 승마치료, 이건 대단히 증명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도시에서 할 수는 없고 좀 강화도의 농사와 더불어 승마장을 운영한다면 수입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당사자분들의 회복도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진 않지만 공부해가면서 저희 하늘에서 저랑 우리 직원들 한 4명, 그 다음에 당사자분들 5명, 9명이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 사회적 농업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있고 방문도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농업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지금 완주와 또 아까 그 안병훈 박사님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좀 이게 좀 여기저기서 좀 더 꿀통꿀통 되는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고 이게 어떻게든 법제와 제도화까지 좀 갈 수 있는 역할도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좀 함께 이렇게 좀 농업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뭐 회복 지원이랄까 아니면 또 그걸 통해서 비장애인들의 또 회복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석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약간 이게 저도 처음 참여하는 건데요. 근데 아마 제가 장애인 복지와 직간접적으로 특히 발달장애인들과 연결돼서 같이 활동한 게 한 15년 정도 되고, 마을 또 공동체, 농촌과 관련한 활동 한 8년 정도 하면서 여러 가지 국민들하고 사회적 농업, 또 지금 사회적 농업 활성화와 같이 얘기 들고 있는 뭐 지역 서비스 공동체 이런 사업들 관련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지점들을 오늘 좀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고요. 짧게 좀 한다라고 하면 장애인분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두 쪽에서 다 고민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분명히 유익은 있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지속 가능하게 가져갈 것이냐가 중요한 지점일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계속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회적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농업도 마찬가지고 그밖에 뭐 사회적 뭐도 마찬가지인데 뒤에 기업, 농업 이런 게 우선 핵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의 안정적인 운영 구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사회적 가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적 기업, 사회적 농업 다 마찬가지인데 그게 너무 약한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가치만을 많이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회적 농업과 관련한 농업에 집중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그 활동만을 가지고도
수익 구조나 운영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우선 선행되어야 이 사회적 가치들을 지속 가능하게 추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장애인 부모회에 관련해서 이제 자문을 몇 가지 했던 게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가 오늘 얘기되는 내용과 좀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려면 첫 번째로는 명확한 비전을 세우고 실천 전략을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회적 농업을 추진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그게 많이 약한 거. 우리가 이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정말 실행 가능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전략들을 모색할 것인가가 두리뭉실하거나 아니면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 앞서 이제 두 주체는 그런 비전과 실행 전략이 있긴 했지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 가능할까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는 좀 물음표가 찍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 논의나 고민들을 통해서 비전을 명확하게 세우고 실행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럼 실행 전략을 수립했다라고 한다면 그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 형태로 실행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장이 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이 있는 거고, 사회복지 기관이 할 수 있는 뭐 실행 전략이 있는 거고, 또는 부모 집단, 당사자 집단이 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 거고 이럴 거기 때문에 각자의 수행할 수 있는 전략에 따른 역할들도 부여해주고 그런 조직 구조 형태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회적 농장이 모든 전략을 다 실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적 농장이 할 수 있는 영역과 그 밖에 타 전문 영역이 할 수 있는 걸 좀 구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중심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문어발식으로 사회적 가치 또는 이들의 사회 참여 또는 돌봄, 교육, 고용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분명히 여러 어려움들이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좀 구분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연계 협력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주체들이 하지 않더라도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받아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거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향후에 이것들을 이어받아서 또는 이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할 만한 사람을 키우는 게 사회복지 조직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내부에서 또는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고 키울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고민해야 이 사회적 농업을 통해서 장애인분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들을 만들어가는데 지속 가능성들이 좀 확보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토론으로 황대진 선생님. 예, 들리세요? 네, 토론 진행하십시오. 네, 잘 들립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그 화면으로, 화상으로나마 선배님들, 되게 사회적 농업을 위해서 헌신하신 선배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여태까지 끌어와 주신 그런 것들에 대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큰 박수 먼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운연히 제가 이제 또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 여태까지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의 헌신성, 여러분들의 어떤 사회에 대한 바람, 방향 이런 걸로 유지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좀 전문성. 저도 이제 장애인 복지에서 한 26년째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 농장이 주체인 우리가 어떤 제도를 찾아내는 것보다 사회복지 전문가들, 농업 전문가들이 저희들을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저희들도 희망그린 마을을 10년 좀 넘게 하긴 했지만 많이 어렵다가 제천 시내에 작은 복지관 하나 위탁하면서 거기 전문가들이 저희한테 개입을 해주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도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농장 자체를 농장이라는 그런 공간 안으로 협소화하지 말고 지역사회라는 큰 공간을 먼저 생각하신 게 선배님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농촌 읍면단위는 지역사회복지관 하나 없거든요. 도시에는 임대아파트마다 다 지역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읍면단위 농촌에는 그 흔한 지역사회복지관 하나 없이 이렇게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많이 있지만 그 대상자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적 건방진 얘기지만 제가 앞으로의 사회적 농업은 좀 더 전문성, 법, 제도 아니면 통합적인 사고를 가진
그래서 접근을 해서 우리가 도와달라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것도 연계성을 가지면 아마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농업이라는 큰 틀을 사실은 더 발전시키고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5년 동안 너무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늦게 시작했지만 저도 작년에 지정받아서 이제 2년 차지만 그 피해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콜로큐움에서 좀, 지금 나타나는 거를 보면, 각자 다른 분야에서, 사회적 농업이라는 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다음에 특히 다른 경험을 통해가지고, 그 사회적 농업이 이후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입장을 내면서, 이게 하나의 결과를 모은다기보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입장 차이라든가 관점의 차이를 쫙 펼쳐놓고 이후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해보자라는 차원에서는 오늘은 아주 좋은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12분 지났기 때문에 아마 여민농락에서 다음번 광고를 좀 하고 오늘 콜로키움을 마쳤으면 합니다. 다음 달 광고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광고를 할 거는 없는데요. 아무튼 다음 달 일정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은 주제는 이제 사회적농업 유익과 실천 사례인데요. 분야는 노인 분야거든요. 노인과 함께하는 사회적농업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은 9월 19일 월요일 추석이 지난 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고정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주제에 맞춰서 또 추가적으로 몇 분들 특별히 해서 말씀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관련된 전체 일정이나 지난 자료들은 저희가 콜로키움 밴드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안내를 계속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번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칠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